이번 작품을 봤을 때 전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같다,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비슷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즌마다 자세히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드라마 리뷰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드라마 리뷰에 앞서 짧은 감상 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묘한 이야기 시즌4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대표 시리즈 중 하나인 기묘한 이야기 네 번째 시즌 1부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총 7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7월 1일날 공개되는 두 번째 파트는 2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즌4는 총 9화인 거예요. 한마디로 총 9화인데 두 번 나눠서 공개하는 것 뿐이다. 아직 2부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부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미쳐요. 당시에 1화만 보고 자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침 9시더라고요. 그만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은 역시나 빌드업이 어마무시하고요. 전 시즌보다 농도 짙은 연출들이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시즌4가 되다 보니까 진입장벽에 어려움을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더 뒤에서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를 한 번도 리뷰한 적이 없어서 전체적인 시리즈의 리뷰도 함께 곁들여서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았던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작입니다. 먼저 기묘한 이야기의 장점부터 나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장르적으로만 봤을 때도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먼저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장르, 히어로 장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히어로 장르도 들어가 있어요. 11이라는 인물이 염력을 쓰다 보니까 가장 히어로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입니다. 염력을 통해서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멋진 액션 장면도 많이 연출하죠. 이렇게 제작진 측면에서 보면은 마케팅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액션이나 동작들이 화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죠. 첫 번째 후킹은 아마 11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더 매력적인 건 결함이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에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조성하죠. 능력을 많이 쓰면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슈퍼맨 같이 완벽한 캐릭터가 아니어서 시청자도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로 묘사돼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보신 분들은 아마도 모두 11의 팬이 아닐까. 11은 이렇게 능력을 써서 히어로의 모습을 갖추지만 사실 다른 인물들은 평범한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마저도 히어로처럼 만들어내는 게 이 기묘한 이야기의 큰 장점입니다. 특히 경찰서장 호퍼나 무기를 들고 있는 스티브, 머리 쓰는 더스틴, 총기를 사용하는 낸시는 등장할 때마다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거의 히어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에는 복고 장르도 있죠. 기본적으로 80년대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중장년층들에게 추억을 선사합니다. 당시 미국을 들썩였던 오락실, 비디오 대여점, 그리고 쇼핑몰 같은 장소들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던전 앤 드래곤, 백투더 퓨처,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유명 작품들을 등장시키면서 그 시대에 젖어들게 합니다. 또 이러한 소재들을 대사로 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작품 기저에 깔아놓고 오마주를 하다 보니까 작품이 풍성해지죠. 의상, 헤어스타일, 사용하는 제품, 음악 모두가 고증이 잘 돼 있어서 그 시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강력한 재미를 만들어내는 건 줄거리 상황에서 과거의 어떤 것과 결합하는 순간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과거에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수단으로 사용되는 무전기나 할로윈 때 입었던 고스트버스터즈 복장, 이번 시즌4에서는 컴퓨터의 활용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4화에서 보여준 카세트 테이프나 음악은 최고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다들? 사실 모르겠습니다. 90년생들이나 00년생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86년생인 저에게는 이 작품 전체가 추억 그 자체예요. 제가 미국에 살지 않았는데도 추억처럼 느껴져요. 아마 공감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스터리 장르도 들어가 있습니다. 히어로 포지션인 11과 평범한 인물들이 어울러 지내면서 만들어내는 미스터리도 있지만 괴물, 정부 실험, 던전 앤 드래곤, 제3세계, 러시아 정부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후의 줄거리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매화 볼 때마다 뒤에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어요. 덤으로 공포와 스릴러도 느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어린이 장르도 있습니다. 과거에 E.T., 구니스, 키드캅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과거의 작품들과 같이 주인공들이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주인공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 또래에 느꼈었던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주인공들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사건들을 해결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되죠. 두 번째는 빌드업입니다. 이번 작품을 봤을 때 전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같다,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비슷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드게임 같은 경우 마블 히어로 싱글 무비들이 모여서 어벤져스를 이루고 그 어벤져스가 모여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된 것처럼 기묘한 이야기는 개인의 서사로 시작해서 집단으로, 그리고 마을 주민, 더 넓게는 사회로 번져나가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마다 자세히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각자 다른 갈등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조금씩 모여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갈 때쯤 마지막에 세 그룹이 확 뭉쳐서 이야기의 힘을 폭발시키는 거죠. 그것을 포함해 이번 시즌4는 시즌 1, 2, 3을 한데 모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요. 그래서 4화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이 영상은 눈물 버튼이야. 저는 기묘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삼국지, 마블 이후로 가장 많은 캐릭터의 이름을 외운 시리즈다. 저는 원래 뭔가를 외우는 걸 잘 못하는 편인데 특히나 못 외우는 게 주인공들의 이름입니다.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주인공들의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아. 어떤 영화를 볼 때 전체적인 완성도를 보는 편이라서 주인공의 이름, 자그마한 설정 이런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설정들이 모여서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가 더 중요한 편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작품은 이름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렇다는 건 한 명 한 명의 서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허투루거리는 캐릭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대거 새로운 캐릭터들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헬파이어 클럽 수장 에디, 피자가게 조나단 친구 아가일, 로빈 짝사랑 비키, 기자 보조 프레드, 진급한 파웰 서장, 농구부 주장 제이슨 여자친구 크리시, 호퍼를 도와주는 엔조, 11을 찾는 설리반 중령, 조종사 유리, 수진의 보모 에덴. 이들마저도 외우게 될 만큼 새로운 캐릭터들의 이야기도 탄탄히 재밌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보조격의 캐릭터들의 서사가 잘 드러났다는 건 이번 작품 역시 빌드업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쓸모없게 흘러가는 캐릭터가 하나 없다. 아, 마이크 아버지가 좀 그런가?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죠. 계속 언급해왔던 4화 끝부분입니다. 많이들 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펑펑 울었어요. 진짜 꺼이꺼이 울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4화가 끝이 나잖아요. 그때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엔딩 크레딧이 끝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올해 최고의 씬이었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단적으로 기묘한 이야기의 빌드업 실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끔찍하게 살해당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죠. 눈 뒤집어 까고 공중에 뜨고 눈 막 껌뻑이고 엄청나게 충격적인 묘사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앞에 그런 것들이 강조돼야 긴장감이 산다. 그런데 그 방식이 과거의 상처들이라는 부분이었고 특히 빌리라는 오빠에 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맥스에게 벌어졌을 때 거의 죽음이 확실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긴장감이 막 생기고요. 3화 내내 그것을 암시했어요. 맥스를 구할 시간이 진짜 없거든.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또 맥스는 담담해요. 지인들한테 마지막 편지를 남기는 모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렇게 불쌍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죽음을 반긴다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런 앞선 과정들과 과거에 쌓아 올렸던 친구들과의 추억이 합쳐지면서 감동이 팍! 정말 아무런 기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플래시백만으로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건 군더더기 없는 개개인의 서사가 잘 깔려 있었다. 밑바탕이 잘 쌓아져야 큰일을 해낼 수가 있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맥스가 내 친구 같고 그러잖아요. 되게 친근감 있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친구의 죽음을 볼 때 어떻게 되겠어. 슬프지 당연히. 아직도 막 감정이 올라오네. 세 번째는 연출입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화려한 테크닉을 통해서 묘사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 시즌마다 충격적인 컷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죠. 역시나 4화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이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는 표현을 공중에 띄워서 눈이 돌아가게 묘사를 했는데요. 사실 현실에서는 눈 감고 죽으면 끝나는 것을 영화적으로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스가 극적인 연기를 아주 잘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장면에서 깔린 음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케이트 부시의 러닝업 때 틸이 BGM으로 깔리게 되는데 사실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현악기 사운드가 없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들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신디사이저 같은 건반 악기, 드럼 사운드가 좀 더 풍부하게 들리는
그런 곡인데 편곡 과정에서 현악기 사운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련하게 느껴져요. 여기에 다른 차원과 플래시백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케이트 부시의 목소리를 목욕탕에서 듣는 것처럼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장면과 딱 합쳐졌을 때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 음악이 이 장면을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이 찰떡이었습니다. 또 이 노래의 가사가 맥스의 상황과 매우 잘 어울렸는데요.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신과 계약을 해서라도 이 상처를 뛰어넘어 보겠어 라고 뭔가 희망찬 의지 표명의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처를 뛰어넘을 거야. 가사를 몰랐을 때도 그 분위기와 뉘앙스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사를 딱 보고 나니까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 가사에 찢기다, 뛰어넘다, 신과 계약하다 뭐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너무 잘 맞는 거죠. 옛날에 80년대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가사에 맞춰서 뮤직비디오를 찍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가사를 알면 감동이 배가 됩니다. 또 하나, 천장에 뚫려있는 게이트 입구를 위아래에서 바라보는 장면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중력이 반대로 끌리기 때문에 그 사이를 잇는 끈을 연결해서 이동하는 장면은 매우 신기하죠. 그렇게 방심하던 차에 과거의 상처가 빌런을 불러들인다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낸시를 바버라가 사라졌던 그 수영장에 떨어뜨린 것은 또 한 번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11이 모두를 죽였을 때도, 연구소 사람이 11을 도망치게 만들었을 때도, 호퍼의 라이터가 켜지지 않았을 때도 변칙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히 최고다. 마지막으로 또 눈에 띄는 연출은 평행 편집을 이용한 장면들이었습니다. 평행 편집은 둘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연관된 쇼트를 교대로 제시하는 편집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반부부터는 3그룹 정도로 나뉘어져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기묘한 이야기에서 많이 애용하는 그런 연출이기도 합니다. 이런 평행 편집이 들어간 장면들은 1화에서 농구 결승전과 던전 앤 드래곤 대결이 펼쳐졌던 장면이 있었죠. 사실 농구와 보드게임을 붙이기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해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긴장감 있는 보드게임이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3화에서는 호킨스 마을이 위험하다며 원스 박사가 11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과 루카스가 최선을 다해서 농구부원들을 따돌리는 그 장면을 붙여버렸죠. 나름 감동이 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4화에서는 낸시와 로빈이 악령에게 벗어날 힌트를 얻게 되는 장면과 맥스의 죽음 장면이 연결되었죠. 7화에서는 호퍼의 위기 장면과 위기에 몰린 11, 그리고 낸시가 알아낸 빅터의 과거를 통해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연출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마지막, 진입입니다. 저는 기묘한 이야기 팬입니다. 사실 오늘 리뷰는 편파에 가까울 정도로 팬심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만 그래도 억지로 하나 꼽아본다면 역시나 높은 진입장벽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는 작품이지만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그리 폭발적이지 않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해도 한국 넷플릭스 기준 제가 본 순위로는 2위 정도가 고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기 전에 살짝 보니까 4위로 밀려난 것 같던데 그만큼 시즌 1, 2, 3를 많이들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시즌 4를 보신다?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꼭 모든 시즌을 다 보시고 정주행하시고 그 다음에 4시즌을 보셔야 감동이 온다. 정리된 거, 요약된 거 봐서 감동이 올 것 같으면 영화가 없죠. 안 만들었겠죠.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정주행 하시고 보셔야 된다. 제가 3일 걸렸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2주 걸리겠네요. 그리고 이번 잔인함에 대한 수위가 조금 올라가서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이번 드라마를 보실 땐 좀 각오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 뭐니 해도 가장 아쉬운 건 넷플릭스가 김연 이야기 시즌 4를 둘로 나눠서 공개한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뭐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 10위 안에 무조건 오를 것 같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현재는 1위에 기록하고 있고요.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점 드려야 되나? 왜냐면 아직 2부가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때 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4점에서 4.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종이의 집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전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내 동료가 되어라. 안녕. 둘, 셋.